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강영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법에는 가정법 과거형과 가정법 과거 완료형이 있습니다. 자, 가정법은 주절과 조건절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주절과 조건절의 위치가 바뀌기도 합니다. 자, 주절과 조건절로 구성되는 가정법의 경우 가정법 문장의 형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가정법 과거형과 가정법 과거 완료형의 문장 형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정법 과거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법 과거형의 조건절 if절은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자, 그리고 비동사일 경우에는 were만 사용하게 되고요. 자, 가정법 과거형의 주절은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동사 원형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절 if절 하고요. 주절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계속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형의 조건절, 즉 if절은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had pp가 되고요. 자, 주절은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를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가정법 과거형을 가정법 과거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조건절 if절에 동사의 과거형을 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형을 가정법 과거 완료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조건절 if절에 과거 완료형 동사 had pp를 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과 가정법 과거 완료형의 문장 형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가정법의 이해를 위해서 알아둬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의 이해를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두 가지 이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법의 이해를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영어의 가정법은 if로 대변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데요. 자, 영어의 if라는 접속사는 가정법 문장에 쓰일 수도 있고요. 또 직설법 문장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문장의 if만 보고서 문장의 접속사 if만 보고서 이 문장이 가정법 문장이다 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정법의 이해를 위해서 알아둬야 할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우리말의 가정과 영어의 가정에는 차이가 있다입니다. 자, 여러분 영어의 가정법은 우리말과는 다르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만 씁니다. 자, 다시 한번 영어의 가정법은 우리말과는 다르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쓴다. 자, 여러분 방금 전 가정법의 이해를 위해서 알아둬야 할 이 두 가지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저희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가정법에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명칭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법에서 이 가정이라는 단어의 말 뜻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없는 일을 있는 일처럼, 있는 일을 없는 일처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로 한번 저희가 예를 들어보면 1번 만일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자, 2번 만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너와 결혼을 할 거야. 자,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한다라는 가정을 1번과 2번에서 적용해서 살펴보면 1번에서 나는 새가 아닌데 새로 가정해 보는 것이고요. 자, 2번에서 해는 서쪽에서 뜨지 않는데 서쪽에서 뜬다라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새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자, 해가 서쪽에서 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즉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 자, 어떤 의미인지 괜찮으시죠? 자, 계속해서 3번입니다. 자, 3번 만일 내가 교장이 된다면 체육 수업 시간을 늘릴 거야. 자, 방금 전에
자, 가정법의 이해를 위해서 알아둬야 할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자, 우리말의 가정과 영어의 가정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3번과 같은 문장이 우리말에서의 가정과 영어에서의 가정에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자,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여러분 3번 문장의 의미 자, 만일 내가 교장이 된다면 체육 수업 시간을 늘릴 거야. 자, 3번 문장의 의미를 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한다 라는 1번과 2번 문장의 의미와 자, 연관지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자, 나는 교장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교장이 된다라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자, 3번 문장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한다에 1번과 2번 문장과 연관짓지 않고 자, 단순히 3번 문장 그 자체로만 살펴보아서 자, 만일 내가 교장이 된다면에서 자, 내가 교장이 될 가능성 자, 전혀 없습니까? 자, 아니죠. 교장이 될 수도 있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 여러분 땡땡 고등학교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땡땡 고등학교. 자, 여러분 땡땡 고등학교 재학생이 즉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 만일 내가 교장이 된다면 체육 수업 시간을 늘릴 거야 라고 말한다면 자, 현 상황에서 이 땡땡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 땡땡 고등학교의 교장이 될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즉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땡땡 고등학교가 교장 후보를 공모하고 땡땡 고등학교 교장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자, 만일 내가 교장이 된다면 체육 수업 시간을 늘릴 거야 와 같이 말한다면 자, 그 말을 한 교장 후보자는 자, 땡땡 고등학교의 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말에서의 가정 자, 만일 내가 교장이 된다면 체육 수업 시간을 늘릴 거야는 자, 현 상황에서 교장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고교생이 말할 수도 있고요. 자, 현 상황에서 교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교장 후보자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말에서의 가정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영어의 가정은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구분해서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은 가정법으로 표현하고요. 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직설법 조건문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자, 우리말의 가정과 영어의 가정의 차이가 됩니다. 자, 우리말 가정은 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구분하진 않지만 자, 영어의 가정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구분하여서 다르게 표현한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한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자, 실현 가능성이 없다의 의미는 자, 실현 가능성이 제로거나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경우를 말하고요. 자, 실현 가능성이 있다의 의미는 자, 실현된다의 의미가 아니라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자, 땡땡 고등학교 고교생이 자, 만일 내가 교장이 된다면 체육 수업 시간을 늘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 영어의 가정법으로 나타내 주어야만 하고요. 자, 땡땡 고등학교 교장 후보자가 자, 만일 내가 교장이 된다면 체육 수업 시간을 늘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 영어의 직설법으로 표현해 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두 문장을 자, 우리가 영작해 보면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고교생 4번은 자, 가정법 과거형으로 써 주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If I became principal, I would increase number P class. 이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법 과거형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입니다.
자, 그래서 4번 한번 살펴보면 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자,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의 가정법 과거형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고교생이 말하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자, 교장 후보자는 자, 직설법 조건문으로 표현해 주어서 자, 5번과 같이 나타내 주어야만 하는가. 자, 5번. 자, if I become principal, I will increase number P class. 이와 같이 보면 되겠네요. 자, if 플러스 자, 주어 플러스 동사, 그리고 주어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직설법 조건문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즉, 교장 후보자가 말하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괜찮으시죠? 자, 계속해서 가정법의 이해를 위해서 알아둬야 할 것, 자, 두 번째로, 자, 영어의 가정법은 자, 2% 대변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이유는 자, 여러분 4번과 5번 자, 모두 if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자, 4번은 가정법 과거형 문장, 즉 가정법 문장이 되고요. 자, 5번은 직설법 조건문 문장, 직설법 문장이 됩니다. 즉, if라는 접속사는 자, 가정법 문장에 쓰일 수도 있고 직설법 문장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 if라는 단어만 보고 자, if라는 접속사만 보고 이 문장이 가정법 문장이다 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if가 가정법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저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여러분, 영어의 가정법은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if로 대변되는 것이 아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가정법 과거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의 문형은 자, if절에 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자, 비동사일 경우엔 were만 쓰게 되고요. 자, 그리고 주절에 자,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입니다. 자, 이제 자, 가정법 과거형의 if절에 이 동사의 과거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가정법 과거형의 자, if절의 동사의 형태는 과거형입니다. 자, 동사의 형태는 과거형이지만 자, 이 동사의 과거형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제의 과거, 현재, 미래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가정법 과거형의 if절의 동사의 과거형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다. 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의 자,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자,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자, 과거형 동사가 과거 시제를 나타내 주고요. 자, 현재형 동사가 현재 시제를 나타내 주게 되는데 자, 가정법 과거형에서 동사의 과거형이 나타내 주는 의미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에서 자, 동사의 과거형이 나타내 주는 의미는 자, 바로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과거형 동사는 과거 시제를, 그리고 현재형 동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 주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자, 과거형 동사는 과거 시제를, 현재형 동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 주게 되는데 자, 가정법 과거형에서 동사의 과거형은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다니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에서 자, 과거형 동사를 보고 과거 시제로, 그리고 현재형 동사를 보고 현재 시제로 문장의 시제를 판단합니다. 자, 하지만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자,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실제의 상황, 즉
직설법이어야만 한다. 이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직설법이란 자, 실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없는 일은 없는 일 그대로, 자, 있는 일은 있는 일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직설법이 됩니다. 자, 직설법에서 과거형 동사 과거 시제를 나타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직설법에서 과거형 동사 과거 시제를 나타내 줍니다. 자, 하지만 자, 가정법은 자, 더 이상 직설법의 실제 상황이 아닌 자, 실현되지 않은 가정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직설법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의 의미로 사용되던 동사의 과거형은 자, 가정법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의 의미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 가정법과 직설법은 자,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가정법 과거형에 사용되는 이 동사의 과거형은 자, 직설법에 사용되는 동사의 과거형처럼 과거 시제를 의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자, 바로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동사의 과거형이 가정법에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의미하느냐 자, 하실 텐데요. 자, 그 이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자, 영어에서 자, 동사의 과거형은 자,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동사의 과거형이 직설법의 시간의 영역에서 사용되게 되면 자, 모든 언어 활동에 있어서 시간의 기준이 되는 자, 모든 언어 활동에 있어서 시간의 기준이 되는 현재와 떨어져 있다라는 과거의 일을 나타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자, 동사의 과거형은 자,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 이와 같은 개념으로 자, 동사의 과거형을 자, 직설법의 시간이 아닌 가정법의 사실에 적용해 보면 자, 가정법 과거형에서 동사의 과거형은 자, 모든 언어 활동의 기준이 되는 현재의 사실에서 떨어져 있는 즉 현재의 사실이 아닌 혹은 현재의 사실이 될 수 없는 가정의 상황을 나타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자,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여기 자, 땡땡땡 버스가 있습니다. 자, 땡땡땡 버스가 자, 상행선을 출발하면 즉 상행선 도로를 달리면 자, A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고요. 자, 땡땡땡 버스가 하행선 도로를 달리면 자, 하행선 도로를 달리면 자, B라는 목적지에 도달한다라고 합시다. 자, 마찬가지로 자, 동사의 과거형이라는 이 버스가 자, 직설법이라는 도로를 달리게 되면 현재의 시제와 떨어진 현재 시제와 먼 과거 시제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동사의 과거형이라는 버스가 즉 가정법이라는 도로를 달리게 되면 자, 현재의 사실과 떨어진 현재의 사실과는 먼 바로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 주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떤 도로를 달리고 있느냐에 따라 도착지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동사의 과거형이 자, 직설법에 사용되게 되면 자, 과거의 시제를 자, 가정법에 사용되게 되면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 준다. 자, 이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가정법 과거형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 중 어느 시제를 나타내 주느냐 하실 텐데요. 자, 원칙적으로 가정법 과거형의 시제는 자, 주절의 동사의 시제를 따라가긴 합니다만 자, 일반적으로는 현재 시제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의 과거형은 자, 현재와 떨어져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자, 직설법에서 동사의 과거형은 현재의 시제와 떨어져 있는 과거 시제를 자, 가정법에서 동사의 과거형은 현재의 사실과 떨어져 있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 준다. 이와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으시죠? 자, 계속해서 자, 가정법 과거형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의 형태는 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자, 주절은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이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법은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쓰고요. 자, 직설법과 가정법은 서로 다른 영역으로서 자, 가정법 과거형에서 동사의 과거형의 의미는 현재 사실 또는 미래 사실의 반대를 의미한다. 자, 이와 같은 자,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가정법 과거형 자, 예문으로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if I had $1,000,000, I would be in heaven. 이와 같네요. 자, 해석하면 자, 만일 내가 100만 달러가 있으면 저는 정말 행복하겠지요. 더없이 행복할 겁니다. 이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5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이 되겠죠. 자, 가정법은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서 나는 I는 자, 현재 100만 달러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에서 동사의 과거형의 의미는 자, 가정법 과거형에서 동사의 과거형의 의미는 현재 사실 또는 미래 사실의 반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5번에 if I had $1,000,000의 의미는 자, if I had $1,000,000의 의미는 현재의 사실. 자, 나는 현재 100만 달러가 없는데 자, 만일 내가 100만 달러가 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I will be in heaven. 자, 그러면 나는 더없이 행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괜찮으신가요? 자, 가정법 과거형의 의미는 바로 현재 사실의 반대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계속해서 6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if you went to see him, he would be delighted. 자, 해석하면 자, 만일 내가 자, 그를 보러 간다면 자, 그는 매우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은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 6번 역시 확인해 보면 자, if 플러스 자,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자, 그리고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자, 가정법 과거형 문장이 됩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은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6번에서 you는 자, he를 만나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에서 동사의 과거형의 의미는 현재의 사실 또는 미래의 사실의 반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6번에 if you went to see him 이 부분의 의미는 자, 현재의 사실은 자, 내가 그를 만나러 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자, 만일 내가 그를 만나러 간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he would be delighted. 자, 그러면 그는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7번입니다. 자, if I had a choice, I would take today off. 이와 같은 문장이 되겠네요. 자, 해석하면 자, 만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자, 나는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싶어. 이와 같은 문장이 됩니다. 자, 7번 문장 확인해 보면 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자,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의 문장이 되겠네요. 자, 가정법은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7번에서 I는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에서 동사의 과거형의 의미는 현재의 사실 자, 또는 미래의 사실의 반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7번에 if I had a choice의 의미는 자, 바로 나는 현재 선택할 수가 없는데 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만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I would take today off. 나는 오늘 하루 쉬고 싶다.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 자,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
자, 방금 전에 살펴본 5번, 6번, 7번은 자, if절 뒤에 주절이 나오는 형태였는데요. 자, if절과 주절의 위치가 바뀌기도 합니다. 자, 예문으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주절과 if절의 형태입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는 if절 바로 뒤에 주절이 나왔는데요. 자, 8번과 9번은 주절 뒤에 if절이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8번 I would be happier if he came. 자, 여러분 8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자, 가정법 과거형 문장이 되겠죠. 자, 해석해 보면 자, 나는 더 행복할 겁니다. 자, 만일 그가 온다면 이와 같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자, 9번입니다. 자, I wouldn't need to work for this company if I had diploma. 이와 같습니다. 자, 9번 역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자, 9번. 자,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자, 그리고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자, 가정법 과거형의 문자가 되겠네요. 자, 해석하게 되면 자,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만일 내가 학위가 있다면 석사 학위가 있다면 이 회사에서 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f절과 주절의 위치가 바뀐 것. 자, 또한 이해되시죠? 네, 계속해서 다음 예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if I were genius, I could solve this problem. 자, 해석해 보면 자, 만일 내가 천재라면 자,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자, 이와 같고요. 자, 11번. If he were the good boss, he would not lay off the man who had worked more than 5 years. 자, 해석해 보면 자, 만일 그가 훌륭한 상사라면 자, 그는 5년 이상 일해온 사람을 일시 해고시키지는 않을 텐데. 이와 같은 해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자, 가정법 과거형의 문장 형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if절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자, 주절에는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자, 10번과 11번 자, 모두 문법적으로 바른 문장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10번 살펴보면 자, if절에 여러분 am의 과거형 was 대신 were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11번 역시 살펴보면 자, if절에 자, is의 과거형 was 대신 wer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전부 10번과 11번 전부 were를 쓰고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자, 가정법 과거형의 비동사가 쓰일 경우 자, were만 쓴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기억나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렇다면 자, 가정법 과거형의 조건절 if절에 자, 비동사는 왜 were만 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동사의 3단 변화 살펴볼 텐데요. 자, 비동사의 3단 변화 확인해 보면 자, 원형은 be, 과거형은 was not were, 그리고 과거 분사형은 bene이 됩니다. 자, 우리가 현재 완료 have pp나 자, 과거 완료 had pp를 쓸 때 자, 그 pp 자리에 자, 비동사를 쓸 경우에는 bene만을 쓰게 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자, bene이 자, 비동사의 pp형, 즉 과거 분사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의 if절에 비동사를 쓸 때 자, 가정법 과거형의 if절에 비동사를 쓸 때는 우리가 항상 were만 쓰게 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자, were가 자, 비동사의 가정법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동사의 3단 변화로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은 알겠는데 가정법형이라 자, 가정법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대 영어에서의 동사의 변화는 자, 3단 변화, 즉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의 3단 변화입니다. 자, 하지만 자, 고대 영어에서 동사의 변화는 자,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그리고 가정법형의 4단 변화였습니다. 자, 고대 영어에서는 자, 현대 영어와는 달리 동사의 가정법형이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형태는 자,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자, 동사 뒤에 이를 붙이는 형태였고요. 자, 비동사의 경우는 were를 썼습니다. 즉, 비동사의 가정법형이
were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동사의 가정법형은 영어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자, 이에 반해서 비동사의 가정법형은 사라지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서 자, 현대 영어에서도 자, 가정법 과거형의 if절에 비동사를 쓸 경우에는 자, 비동사의 가정법형인 were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에 비동사를 쓸 경우 were만 쓰는 이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러분 가정법 과거형의 형태입니다. 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비동사일 경우엔 were만 쓰고요. 자, 주절은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자, if I were genius, I could solve the problem. 자, 여러분 비동사의 가정법형 were. 자, were를 사용해 주고 있고요. 자, 해석하면 자, 만일 내가 천재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그와 같고요. 자, 11번입니다. If he were the good boss, he would not lay off the men who have worked more than 5 years. 자, 여러분 11번 역시 비동사의 가정법형 were를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뭐 해석하면 만일 그가 훌륭한 상사라면 자, 그는 5년 이상 일해온 사람을 일시해고시키진 않을 텐데 이와 같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의 정리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의 형태는 자, if절에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자, 비동사가 쓰일 경우엔 were만 쓰고요. 자, 주절은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자, 그리고 가정법 과거형의 의미는 현재 사실 또는 미래 사실의 반대다. 이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여기까지가 가정법 과거형이었습니다.